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해시에 대학병원을 짓겠다며 대학들이 분양받은 터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최근 투자회사에 팔렸습니다. 20여 년 전 약속했던 대학병원 건립은 무산되고 다른 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10년 전 개발이 끝난 김해 북부 신도시. 아파트 단지 상가와 맞닿은 3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터가 방치돼 있습니다. 1996년 인제대학교가 병원을 짓겠다며 김해시로부터 141억 원에 분양받은 겁니다. 25년 넘게 방치되던 이 땅은 최근 서울의 한 투자회사가 분양가의 2.7배 많은 385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용도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종합의료시설이지만 노른자위 땅이라 벌써 개발 방향을 놓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지 않냐. 면적이 이제 10,000평 정도가 되는데 저기 뭐 관공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일은 없고. 다른 용도라도 개발해가지고 인구가 더 늘어나는 거 무슨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김해 장유 신도시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 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LH로부터 종합의료시설로 분양받아 25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이 40억 원에 사들인 이 땅은 현재 공시가격만 140억 원이 넘습니다. 매입 당시와 비교하면 땅값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 김해시 주촌면에 1000병상 규모의 민간 대형병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창원과 양산에 대학병원을 고려하면 추가 대학병원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 분쟁 등을 거쳐 땅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각종 추측이 잇따르고 있지만 김해시는 땅의 용도 변경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인제학원 측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이제 병원 건립 계획이 없어서 매각을 했다 손 치더라도 현 부지는 종합의료시설로 건립을 해야 되는 부지고 전담팀까지 만들어 대학병원을 유치하거나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겠다던 김해시. 방치되던 대학병원 땅이 결국 또 다른 개발 사업에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전체 인력의 80%에 가까운 1,200여 명을 재택 치료자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진주시청 공보실, 부서 예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박지연 씨가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에게 전화로 방역 수칙을 안내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박 씨 같은 일반 직원도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제 오늘 밤 이후로는 이제 내일 되면은 자가격리는 해제가 되세요. 이제 그래도 저희가 3일 동안은 최대한 안 나가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간편식과 생수 등 구호 물품 전달도 박 씨의 업무가 됐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물품을 실은 뒤 자신이 전담하는 재택치료자 거주지에 찾아가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하는 업무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재택치료자를 받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업무 시간에 맞춰서 부담감이 있죠. 출장을 일단 나가서 이제 업무를 처리를 해야 하니까. 현재 진주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투입한 전담 공무원은 모두 1,200여 명. 전체의 75% 수준으로 사실상 모든 인력을 동원한 겁니다. 공무원 한 명이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까지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를 전담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화가 될 경우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확보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지난달 중순 30여 명에서 오늘 8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재택치료자와 자가격리자는 3,600여 명입니다. 진주시는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기간제를 채용해 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한 24시간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를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세척제 제조업체가 세척제를 유통하기 전에 화학물질의 성분을 명시한 자료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 비밀로 취급하는 성분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KBS 취재 결과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의 세척제를 제조한 업체는 이를 모두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의 세척제 제조업체가 두성산업에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입니다. 성분 표시에 급성 중독의 원인이 된 트리클로로메탄이 없습니다. 대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첨가제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성산업과의 합의로 트리클로로메탄을 영업비밀 성분으로 정해 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영업비밀로 MSDS상에 표기를 하지만 분명히 담당자님한테 그 부분을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MSDS 제출, 대체자료 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제시한 성분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안전보건공단에 미리 심사를 받고 MSDS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KBS 취재 결과 김해의 해당 제조업체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영업비밀 심사를 받지 않았고 공단에 MSDS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을 인지를 못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잘못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심사나 MSDS 제출은 제조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데다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500만 원 처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제도 초기여서 사업장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 제조업체의 세척제를 사용한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인 대흥 R&T에서도 노동자 3명이 독성 간염 등 증상을 보여 90여 명에 대한 임시 건강 진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이 경남과 대구 등 20여 곳의 공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오늘도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추위의 기세가 강합니다. 오늘 아침 창원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졌고요. 진주도 영하 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습니다. 낮 기온도 5도 안팎에 그치는 등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건조함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창원과 김해 등 동쪽 지역은 어제 주의보가 경보로 한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화재 사고에 더욱 유의하시고 실내 습도 조절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좋음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함안과 창녕, 밀양이 영하 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의 기온이 영하 7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사천이 영상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까지 하루만 더 견디시면 되겠고요. 모레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12도까지 크게 올라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2022년 경남형 뉴딜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2025년까지 20조 19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166개 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14만 3천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서부권 발전 전략 등 52개 사업을 올해 추진 계획에 추가했습니다. 창원지법은 후배들을 때리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 6개월에 단기 4년 6개월, 2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김해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후배 2명을 불러 말투가 건방지다며 수십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개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가 70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2017년부터 해마다 개물림 사고로 140명 안팎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이 가운데 40대에서 70대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함부로 개를 만지지 않아야 하고 맹견은 바깥 활동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과 국토교통부의 증편 결정으로 주 1회만 운행했던 부산 사이판 노선이 다음 달부터 주 2회로 늘어납니다.
이번 증편으로 3박 4일이나 4박 5일 여행 상품을 구성할 수 있게 돼 30%를 밑돌던 에어부산 항공편의 탑승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거제 해양플란트 국가산단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일대 1.57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24년 3월 1일까지 2년 연장 지정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제곱미터와 임야 1000제곱미터, 기타 토지 250제곱미터 이상 거래할 때는 거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청 한의학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